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이 여러분에게 익상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치료법에 대해서 단순 운동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나온 최신 치료법 그리고 전기자극이나 신경과 근육의 분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날개, 천사의 날개가,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마치 날개가 자라오르듯 이렇게 익상, 날개 모양의 어깨가 된다. 그래서 익상견, 영어로는 윙잉 스케플라 혹은 윙드 스케플라, 스케플라 윙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아시거나 특히 정거근이라고 하는 앞쪽에 있는 앞 톱니근의 문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저희가 3편에 걸쳐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익상견의 종류는 이 세 가지, 지금 1번, 2번, 3번 각각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세 가지 내에서 근육을 그리고 신경을 이해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1번 문제는요, 노란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대능형근, 소능형근이라고 부르는 큰 능형근과 작은 능형근을 보면 이 견갑이라는 우리 어깨 뒤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이 견갑이라는 뼈를 등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 쪽으로 끌어당겨서 또 척추뼈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배하는 신경에 힘이 빠지게 되면 바로 이 견갑이 당겨지지 않고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죠. 이것을 외측 익상견, 영어로는 lateral scapular wing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위쪽에 승모근에 힘이 빠지게 되면 2번 보시면 화살표가 지금 아래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승모근이 잡아당기는 힘이 빠지게 되면 이 견갑은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약간 바깥쪽이지만 주로 아래쪽으로 다운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3번 그림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파란색 점선을 보시면 이 톱니 같은 이 근육이 견갑을 우리가 붙잡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팔을 뻗을 때 이 견갑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앞면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지금 첫 번째 그림의 이 화살표 방향으로, 그러니까 또 오른쪽 그림에서는 견갑이 안쪽으로 말려드는, 그래서 메디알 사이드로, 내측으로 스캐플라 윙잉이 발생하는 내측 익상견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 소능형근과 이 능형근 위쪽에는 또 어떤 근육이 있냐면 견갑 올림근이라 그래서 이 견갑을 잡아 올려주는, 이 승모근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그러니까 견갑 올림근과 능형근의 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신경, 이것을 담당하는 신경은 등 견갑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5번 신경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2편, 3편에서 다룰 이 승모근은 경추, 목에서 나오는 목 11번 신경, 예, 그리고 3번 같은 이 전근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가는 긴 흉부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담당하는 신경들이 손상이 되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노란색 능형근하고 견갑 올림근이 힘을 잃어서 견갑이 바깥쪽으로 익상견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등 견갑신경이라는 거는요, 요추 5번쯤에서 나오는데, 이게 내려와서 그림만 살짝 보시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승모근 일부하고 그 다음에 능형근 그리고 견갑 올림근을 주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견갑을 잡아주는 내측의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견갑이 바깥쪽으로, 그리고 중력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배하는 신경을 영어로 dorsal scapular nerve,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등견갑신경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D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SN 포획 증후군은 목과 어깨의 통증 중에 잘 진단되지 않는 질환이에요. 왠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의사들이 옷을 벗겨서 지금 맨 첫 번째 장의 그림처럼 보지를 않아요.
저도 정말 아주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게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오시면 옷을 벗어서 보자고 하기가 그렇게 사실은 이제 남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옷을 벗겨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아주 미세하고요. 그 다음에 목과 어깨에 다른 질환, 보통 어깨가 아프다고들 많이 오시고요. 아니면 목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이건 디스크랄지 다른 질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요. 의사가 아주 이건 이것일 거다라고 의심하고 옷을 벗겨서 진짜 신체 검진을 다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놓치는 질환. 그 다음에 해당 신경을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로 이걸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신경을 재생하는 수압 박리술이라고 하는데 신경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오진되거나 감별될 질환 제가 아까 좀 언급했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어깨 자체의 통증,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신경뿌리병증이나 아니면 우리 디스크 같은 추간판 탈통증하고 굉장히 자주 오인되고 그리고 미발견되는 질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의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의사도 너무 진료 시간이 쫓기다 보면 간혹 놓치는 질환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본인이 등을 벗고 뒤에서 지인이나 가족이 좀 보고 내 등 견갑을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랑 또 이렇게 옆으로 뻗었을 때를 봐가지고 등의 대칭성이 괜찮은지 또 이 견갑뼈가 뒤로 이렇게 밀려 나오지는 않은지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 나오지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서 선생님 내가 가족들하고 봐봤는데 등 견갑이 이렇게 뒤로 밀려요. 그리고 양쪽이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말하면 어떤 의사든 벗겨서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또 의사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등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림인데요.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우리 목 밑에 바로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5, 6, 7, 8번, 형추 1번 신경까지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너무나 미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대를 해서 다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5번 척수 뿌리 혹은 6번 척수 뿌리에서 살짝 튀어나오는 이것을 우리 등 견갑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목 뒤를 이렇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견갑 올림근, 승모근 일부, 능형근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손상이 많이 되냐면요. 오버헤드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머리 위로 이렇게 우리 밀어 올리는 이런 동작 같은 거, 오버헤드 리프트 같은 거를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이런 걸 하는 바디빌더들한테 저희 병원에 이런 환자가 한 10명이 오면 그 중에 9명은 진짜 바디빌더인 것 같습니다. 요번 달만 해도 제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병원에서 보통 진단이 안 됩니다. 어깨 통증이다, 목 MRI, 어깨 MRI 찍었는데 특별한 게 없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회복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등 견갑신경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스칼렛 머슬이라고 하는 경추 늑골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 바로 이 아래쪽에서 스트레치 인저리 늘어나면서 부딪히거나 포획되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임상적 특징을 보시면 등 견갑신경 포획이 있는 환자들은 견갑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등 뒤쪽에 보통 아프다고 하는 견갑 안쪽의 사이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요. 견갑 사이는 바로 이 견갑 안쪽에 블레이드 넷 안쪽을 의미하고요. 어깨와 팔 통증도 있고 팔이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드는 게 힘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이렇게 밀리는 혹은 안쪽으로 밀리는 익상견을 호소하고요. 통증의 양상은 날카롭게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견갑 안쪽도 아플 수 있고 바깥쪽 팔도 아플 수도 있고 전환 아래팔도 아플 수 있답니다. 반면에 목하고 등 부위는 둔한 통증,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고 좀 둔한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좀 당겨지는 것 같다. 그리고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배열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등 견갑신경이 그래도 한 5, 6개월 이내에 상태면 저희가 이제 회복을 유도하지만요. 만약에 이게 너무 오래돼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 능형근이나 견갑올림근 위축에 빠지면서 오히려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기능 상실을 감수하고도 고주파로 그 신경을 소작하거나 보톡스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만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활하는 방향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버헤드 리프트하고 관련이 좀 있고요. 미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데요. 이 견갑신경에 지금 앞톱니근, 이거 정거근, 영어로 세라토스 안테리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에 힘이 빠지면 견갑은 이렇게 안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거를 내측 익상견, 영어로는 메디얼 스캐퓰러 윙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하고 굉장히 많이 오해되기도 하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눈에 현저하게 보이기 때문에 익상견 하면 다 그냥 뭐 전거근, 뭐 심지어는 제가 방금 전에도 유튜브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익상견 하면 무조건 전거근, 이런 저게 제목이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남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아주 정확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뭐는 무조건 이거, 그런 건 정말 잘못된 질환이고요. 그렇게 되면 진단도 잘못되고 치료도 잘못되고 재활도 잘못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롱소락식 너브는 제가 2편이나 3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흉쇄관절 부위에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전흉부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통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 신경총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흉곽탈구 증후군, 흉곽탈구 증후군은 이 네 번째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아래 그리시면 이 쇄골과 흉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신경총이 눌려서 발생하는 증후군을 흉곽탈구 증후군인데, 그 비전형적인 흉곽탈구 증후군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깨 등 쪽에서 견갑 옆으로 지나가는 등 견갑 신경을 초음파로 찾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등 견갑 부위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건 제가 직접 한 그림인데요. 지금 바늘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압 박리술을 처음으로 초음파 유도하에 신경 수압 박리술을 해서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아래쪽 그림 보면 이거는 이제 전 경추누, 안테리어 스칼렌, 미들 스칼렌, 중 경추누골 신경 사이에 5번, 6번 루트 사이에, 그 뿌리 사이에서 등 견갑신경을 찾아내서 치료할 수도 있고요. 더 아래 7번 레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 기능이 떨어지고 위축에 빠지지 않도록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견갑 재활 운동을 통해서 부족한 기능은 강화를 하고 지나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은 이완하는 방법을 통해서 견갑을 힘을 조정하고 또 등 쪽에 밀착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시행할 수 있고, 견갑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등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그러한 운동하는 그런 뼈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깨 움직임, 어깨 관절각도 운동하고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됐을 경우에는 기능을 잃더라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고주파 소작술이나 보톡스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오래된 분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초음파 유도하에 신경 수압 박리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기전까지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긴 좀 힘들지만, 신경 수압 박리술은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서 신경 바깥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눌려 있는 것들을 어떤 포도당을 통해서 신경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래 보시면 이게 이제 논문인데요. 보면 우리 신경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신경에 혈관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고요. 신경을 조절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의 장애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박리해내는 거죠. 물로, 수압으로. 그리고 그 안에 포도당을 입력해서 영양분과 회복을,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이런 경우에 뭐 수술을 하거나 수술적 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초음파로 정확하게 신경을 찾아내서 여러 부위에서 재생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경 박리술을 시행하는지 제가 좀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목의 등 견갑신경에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좌골신경, 좀 비교적 큰 신경, 여러분들 보기 좋게 큰 신경을 준비했는데 5초 만에 끝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늘이 들어가죠? 그래서 약을 뿌려서
좌골신경이 주변부를 이렇게 박리해내는 이런 방식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저희 병원에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와가지고 치료받고 많이 좋아져서 가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기억나는 환자는 천안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병원에 광주에 있는데 여기까지 다니시면서 2달간 잘 치료받고 하셔서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세대기였는데, 아이를 이제 오랫동안 띠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이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눌려서 등 견갑신경 손상이 있었고, 여기저기 병원 가도 치료 방법이 없다거나 이제 어깨를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목을 치료하는 좀 맞지 않는 치료를 해서 결국 광주까지 다니시면서 2달간 치료해서 너무 고맙다고 며칠 전에 지난주죠, 도너스를 이렇게 사들고 와서 직원들 나눠주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바디빌더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빌더들 중에 정말 체격은 좋지만 옷을 벗어서 보면 양쪽에 대칭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 익상견은 근전도 검사로 확진을 해야 됩니다. 절대 감으로만 하지 않고 정확히 어떤 신경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확진에 따라서 정확한 신경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전기 치료, 견갑 안정화 운동,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너무 만성화돼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해당 신경을 소작하거나 보톡스를 놔서 통증을 줄이는 방식의 치료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편, 3편에서는 이어서 승모근의 마비가 오는 익상견, 그리고 전거근, 앞 톱니근의 이상이 오는 익상견, 2편, 3편 이어서 또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편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3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5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탑팀 재활학과 박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